자, 11번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4장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순서대로 A1, A2, A3, A4라고 한다. 자,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거는 컨비네이션으로 뽑아야 돼? 퍼뮤테이션으로 뽑아야 돼? P로 뽑아야 돼. 10P4 일단 전체 좀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 A1, A2 곱이 홀수. 그 다음에 A3 플러스 AF4가 16 이상이다. 1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6건이 좋을지를 생각해 볼 텐데 6건으로 하면 곱이 짝수 or 합이 16 미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자, 곱해서 홀수인 게 편해? 짝수인 게 편해? 곱해서 홀수인 게 편해요. 홀 뽑아야 되니까. 자, 근데 A3 더하기 A4가 16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곱해서 홀수라는 건 홀수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뭐 5개 중에 이제 2개를 선정해주면 될 텐데 그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다 뒤쪽에 있는 A3 더하기 A4는 16 이상이다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을까? 다를 거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큰 수를 뽑아버리면 합이 16이 되기 힘들 수도 있고 작은 수 뽑으면 엔간하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분명 다르겠네. 그럼 케이스 분류가 다 돼야 되겠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합이 16 이상이다를 미를 뽑아두는 건 어떨까? 어느 쪽이 편할까? 그걸 먼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곱해서 홀수라는 건 그냥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홀수 중에 그냥 2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홀수가 몇 개 남았는지만 세울 수 있으면 금방 뽑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합이 16 이상인 거를 먼저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3 더하기 A4는 16 이상이다를 표로 한번 해보자. 합해서 제일 큰 게 얼마요? 19. 그럼 제일 큰 거부터 거꾸로 가볼까? 순서대로라고 하긴 했으니까 뭐 좀 이따가 일단 대충 뭐 9랑 10을 써놓고 A3, A4가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그건 좀 이따가 감안을 해. 아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잘못 읽었어. 뭐라고 돼 있디? 작은 수부터라고 돼 있네. 아, 이거 순서 있다야. 그러면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가 P야, C야. 컨비네이션이었겠네. 작은 수부터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A3, A4가 9, 10인 게 확정이고 그 다음 이제 A1, A2를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작은 수부터 나열했다는 거니까 A3이 9인 순간 이미 뒤에 있는 이 A1, A2는 당연히 뭐부터 뭐까지 해야 돼? 1부터 8까지 해야 돼. 그러면 거기 홀수 몇 개 있어? 4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 4 컨비네이션 2로 하면 되겠다. 둘 다 홀수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A3에 하나 내려가 보자. 8일 때. 그럼 A4는 뭐랑 뭐가 돼? 9랑 10이 되겠네. 그리고 A1, A2는 또 8보다 작은 홀수 몇 개 있는 거야? 4개. 그럼 똑같이 4 컨비네이션 2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앞에서 9랑 10일 수 있었으니까 뭐 곱하기 뭐로 경우의 수 구해놔야 돼? 2 곱하기 6은 12로 해놔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A3이 7로 내려오자. 그럼 A4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나? 여전히 9랑 10밖에 없겠네. 그런데 홀수가 몇 개로 줄어버려? 3C는 3. 따라서 2 곱하기 3은 6이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A3이 6으로 떨어지면 A4는 뭐밖에 안 되나? 10밖에 안 되고 홀수는 3C가 여전히 많네. 그럼 얘는 3가지밖에 없는 거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4 분의 덧셈 해주시면 20에 7. 10C4가 얼마지? 해봐야겠다. 10, 9, 8, 7 나누기 4, 3, 1 얼마냐? 210. 그러면 3으로 일단 약분해볼까? 70분의 9. 그 다음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세요. 자, 함수 나왔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먼저부터 볼게. 1, 2, 3, 4에서 1, 2, 3으로 간대.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임? 3의 4, 3.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f의 1이 2 이상 or 치역이 b다. 일단 또는이니까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사건이 좋을지 아닐지는 보고 판단하자. 얘 여사건이 뭔가요, 준겸아? 그렇지. 2보다 작다라는 건 결국 1이란 뜻일 거고, F1은 1, and 치역은 B가 아니다. 어느 쪽이 편할까? 여사건의 장점은 and기도 하고 F1이다로 결정되는 거. 근데 하나 걸림돌은 치역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건 골고루 흩어지는 걸 좀 빼줘야 돼. 반대로 그냥으로 가면 또는이니까 앞에 거 구하고 뒤에 거 구하고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 거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치역이 B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다 했었던 거임. 그 다음에 교집합만 좀 생각하면 돼. 하나씩은 쉽지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랑 한 번에 해결되겠지만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 어느 쪽으로 갈래? 위쪽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왜냐면 치역이 B가 아니다라는 말은 꽤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어. 1이 치역인 것, 2가 치역인 것, 3이 치역인 것, 1, 2가 치역인 것, 1, 3이 치역인 것, 2, 3이 치역인 것 이렇게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쉬워 보이지만 얘는 케이스가 꽤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냥이니까 합집합이라서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돼. F의 1이 2 이상인 것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치역이 B 그 자체인 것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인 F의 1은 2 이상이면서 교집합 치역이 B인 걸 해봐야 돼. 자, F1이 2 이상인 거 이건 쉽습니다. F1의 선택지가 몇 개로 줄어? 2개. 나머지는? 그럼 뭐에 몇 승? 이라서 일단 54. 자, 그 다음 이 부분 굉장히 내가 고1 수학에서 중요했었던 거라고 강의했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뭘로 풀자? 뭐라고? 그냥 분할? 그렇지, 분할과 분배. 치역의 원소의 개수에 제한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분할과 분배입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야. 혹여나 어떤 친구가 포함과 배제의 원리 같은 걸 배워와가지고 이거 포제로 쓰면 한 줄로 끝나는데 라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이게 유익합니다. 물론 이것만 구할 때는 포함과 배제로 푸는 게 당연히 한 줄로 끝나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게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쓰이기 힘들어. 반면 분할은 여러 가지 문제 풀이에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범용성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너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니까 어디서 포제의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 같은 거 듣고 온 친구 보면 무시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냥 분할과 분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정역에 있는 원소 4개를 몇 개의 그룹으로 일단 쪼개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일단 4는 머시기 더하기 머시기로 쪼개야 되는데 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뭐밖에 없을까? 안 돼. 2, 1, 1로 쓰시라고. 내가 항상 앞에 큰 거를 가득가득 채워 나가면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누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분할하는 경우의 수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그 말은 4C만 해도 된다는 걸 느껴지나? 이게 진짜 공감이 가야 돼. 공감이 안 가면 2C 1 곱하기 1C 곱하기 2팩분의 1을 평생 쓰게 되는데 어차피 4명 중에 2명만 일어나. 너네 팀이야. 만 하는 순간 남아있던 한 명씩은 나는 혼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미 운명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안 취해도 된다. 그 말은 경우의 수로 멈춰도 된다라고 느껴야 돼. 자, 여기까지가 분 뭐라고? 할. 그 다음에 분배는 쉬운 거라고. 그냥 이거를 몇 팩 해주면 돼? 3팩으로 공역의 원소 3개에다가 뿌려만 주면 돼. 몇 개야? 36개야.
자, 당연히 귀찮은 건 교집밥이 될 겁니다. F1이 2 이상이고 치역이 B일 때. 근데 생각해보자. F1이 2 이상이다라는 건 뭐 또는 뭐란 뜻인데? F1이 2일 때랑 3일 때랑 후폭풍이 같을까 다를까? 같지. 뭐 아무튼 누군가 하나 찍었다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냥 곱하기 2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일단 경우의 수를 F의 1이 2일 때로 설정을 해놓고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1, 2, 3, 4에서 1, 2, 3으로 갈 텐데 F1이 2로 이게 이미 결정된 상태야. 그러면 남아있는 2, 3, 4가 1, 2, 3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치역이 B여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그냥 3은 3승은 아닐 거고 3을 꼭 3개로 골고루 갈 필요가 있나? 없지. 2는 안 찍어도 이미 찍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좋을까? (1, 3을) 찍어야 돼. 그거 어떻게 구할 거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 항상 그래서 내가 확통해서 말 바꾸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해봐. 2, 3, 4가 1, 2, 3으로 쏠 건데 어떻게 찍어야 돼요? 부터를 한번 말로 해봐요. 1, 2, 3으로 쏠 건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의 중요한 조건이잖아. 1, 3을 우리 확통에서 많이 봤었던 용어로 문장을 잘 다듬어서 말해봐. 다 얼추 알고 있어. 그거를 언어화 해보라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맨날 확통 야부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를 정확히 말로 해야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복잡했을 때 어떻게 경우의 수를 빼나가야 될지 여사건을 해야 될까 교집합을 해야 될까를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말로 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1, 2, 3을 쏠 건데 오케이. 1과 3은 무조건이라는 건 우리 확통 풀 때 안 본 적 없잖아. 똑같은 말인데 확통에서 봤었던 말로 바꿔봐. 그렇지. 적어도 한 번 찍혀야 된다. 야. 이런 식으로 네가 구체화를 할 수 있어야 뭐 할지를 워딩으로 볼 수 있어. 머리로 안 할 수 있다고. 그럼 1과 3은 적어도 한 번 찍혀야 된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냥 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사건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럼 여사건이란 뭐니? 1과 3은 적어도 한 번 찍힌다의 반대말. 오케이. 1 또는 3이 한 번도 뭐라고? 안 찍힌다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1 또는 3이 한 번도 안 찍힌다. 1이 한 번도 안 찍힐 때, 3이 한 번도 안 찍힐 때, 1, 3이 모두 안 찍힐 때.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명확해지잖아.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또다시 이제 합집합 니네가 말한 것처럼 1이 안 찍힐 때부터 봅시다. (1이) 안 찍힌다는 건 그냥 1을 공역에서 지워버려. 그럼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 그럼 뭐에 몇 승? 2에 3승. 그 다음 3이 안 찍히는 거 뭘까? 2에 3승. 1 and 3이 안 찍힌다는 뭘까?
그러면 따라서 몇 가지야? 15가지겠지? 이 15가지가 내가 원하는 거에 무슨 사건? 여사건. 그러면 전체는 뭐지? 지금 2, 3, 4가 1, 2, 3으로 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는 3의 세제곱.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지. 맞나? 자, 이게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고요. 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직접 가겠습니다. 1과 3은 적어도 한 번 찍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종종 앞으로 쓰는 풀이 방법,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 판서 방식일 텐데 너네도 알아두면 꽤 나쁘지 않아요. 자, 뭐냐면 맞은 화살의 개수로 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과 2와 3 이렇게 공역의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맞은 화살의 개수가 몇 개일 수가 있을까? 로 한번 표를 만들어 둘게. 당연히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할 거야. 아, 여기는 1과 3은 적어도 몇 개야? 적어도 여기는 1개 이상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3개, 화살의 합은 항상 몇 개여야 될까? 3. 왜냐면 화살을 쏘는 새끼가 2, 3, 4, 3마리밖에 없으니까. 일종의 우리 중복조합으로 할 때의 그 순서상을 노가다로 찾아보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빵빵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거든. 자,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어떤 게 될까? 201. 또 102. 또 11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앞에 3은 하고 적을게. 또 있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을 쏘는 친구가 몇 마리? 2마리. 그러면 당연히 누가 찍을지는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몇이야? 3시2. 그 다음 얘는 3을 찍는 게 2명이란 뜻이니까 몇이면? 3시2. 자, 3시2만 하면 요 1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은 거 느껴져요? 알아서 남은 친구가 알아서 찍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의 뜻은 뭐야? 그냥 골고루 찍었다는 거지. 몇 가지야? 3팩. 해서 이렇게 해도 6이 나오지. 12가 나오지. 즉 정사건으로 구했을지 여사건으로 구했을지에 대한 풀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는 이 솔루션 2 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굳이 여사건으로 가는 게 또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총 12가지. 이게 바로 뭐였냐면 F1이 2일 때였습니다. 근데 F1이 3일 때도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그렇지. 얘가 F1이 3일 때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라고 우리는 미리 예상을 했었고요. 2 곱하기 12는 24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로 돌아와서 따라서 54 합집합이었으니까 54 더하기 36 마이너스의 24는 66이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81 분의 66을 구해주면 된다. 27분의 22가 정답. 즉 우리는 이거 여사건으로 풀지 않았고요. 그냥 정사건으로 푼 겁니다. 오케이? 자, 또 여기서 첨언할 거 잘 생각해보자. 또는 경우의 수에서 대칭성. 인사이트만 있으면 사실 요 세 번째 케이스를 매우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역이 B인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라고 구했지? 36이라고 구했지. 근데 치역이 B인 상황 속에 F의 1은 뭐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지. 근데 F1이 1일 때 치역이 B여야 되는 경우의 수랑 F1이 2일 때 3일 때 치역이 B일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 중에 2, 3이니까 36개 중에 24개인 거지. 이해되냐? F의 1이 1이고 치역이 B나 F의 1이 2이고 치역이 B나 F의 1이 3이고 치역이 B인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전체가 36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 아, 각각은 12, 12, 12였구나라는 걸 알면 이 세 번째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것도 만약에 F1이 1이면 뒤 상황이 달라지고 F1이 2면 뒤의 상황이 달라지고 이럴 땐 못 쓰는 거야. 대칭성이 깨지니까. 근데 얘처럼 기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F1이 1일 때 뭐시기, 2일 때 뭐시기, 3일 때 뭐시기로 풀 수 있는 경우라면 다 균등하게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랬으면 여기 있었던 24의 출처를 빠르게 36으로부터 3분의 2배로 풀 수가 있었을 것이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확통을 잘해질 거고 우석이 이제 1년 반 남았으니까 갈고 닦으면 됩니다. 근데 이딴 것만 1년 반 갈고 닦으면 되는 게 얼마나 편하니? 초람수, 그래프 그리고 합성함수 따져가면서 막 극대극소, 이계도함수, 막 접선, 적분, 부분적분, 치환적분. 자, 13번 가겠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뽑고 놓고 한대요. 그 다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라고 하겠대. 그래서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이 있대. 근데 얘네들이 표현을 보니까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우선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교집합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자. 교집합이 있는 게 편한가, 없는 게 편한가? 자, 교집합이 있다가 먼저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1, 2, 3, 4, 5, 6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1, A2가 이런 식으로 잡히고 B1, B2가 이렇게 잡혀도 당연히 교집합이 있는 거고 반대쪽에 이렇게 B1, B2가 이렇게 잡혀도 교집합은 있는 거고 심지어 딱 겹쳐도 교집합이 있는 거지. 교집합이 없는 거면 떨어져 있으면 되고 뭐가 편해? 교집합이 없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여사건을 한번 교집합이 없는 걸 구해볼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A1, A2를 결정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당연히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하고 정해져 있고 1, 2, 3, 4, 5, 6이 있대. 6C2. 그럼 B1, B2 구하는 건 6C2.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C2 곱하기 6C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교, B가 공집합입니다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자. 일단 1, 2, 3, 4, 5, 6 이렇게 6개밖에 못 나오긴 하는데 교집합이 없다는 건 만약에 A1, A2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면 A1, A2 B1은 반드시 A2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잡혀줘야 돼. 근데 그 말은 당연히 A1과 A2는 1, 2, 3, 4, 5, 6에서 동시에 뽑은 거니까 둘이 같을 리가 없고 B1, B2도 마찬가지야. 근데 A2랑 B1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줘야 돼? 그치?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1, 2, 3, 4, 5, 6 중에 몇 개의 숫자인데 서로 다 다른 거야. 4개 숫자인데 서로 다 다른 거지. 뭐 해주면 돼? 하면 되지. 물론 크게 봤을 때 어떨 수도 있을까? 그치? 초록색 이거 뭐라고 부르지? 구간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얼마?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2에는 이제 A랑 B가 반대로 있을 때 자리 반대. 그래서 30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25분의 30. 일단 15분의 2를 빼야 되겠네. 15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 가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A, B.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이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그러니까 그냥 순서니까 작다고 할게. A가 B보다 순번이 작거나,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과학 동아리가 2개 있을 때 A 과학 B 이렇게 있을 때를 한번 구해주세요.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일까? 7개의 서로 다른 동아리가 순서 정하기 700 1거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6건으로 할지 그냥 할지야. 그냥 하게 되면 이거 구하고 합집 교집합을 빼면 될 것 같고, 6건으로 하면 A가 B보다 뒤쪽이면서 A, B 사이에는 2개의 과학이 없다. 그게 또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2개의 과학이 없다는 거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개, 4개, 5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가는 게 맞겠네. 자, 그러면 1번 A가 B보다 순서가 느릴 경우의 수야. 일단 전체 얼마라고 했지? 700이라고 했지. 그럼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700 나누기 2지. 여기서 말한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야. A가 B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하겠지. 똑같이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절반씩 나눠 가질 거 아니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A랑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 옵시다. 그러면 여기에 오실 분하고 여기 오실 분은 분명히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지. 앞쪽이냐 뒤쪽이냐 다르니까. 그럼 OCE야, OPE야? OPE. 그 다음 당연히 얘네를 세트로 묶을 건데 그럼 누구 자리 바꾸기도 신경 써야 돼? A, B 자리 바꾸기도 생각해야 돼. 그 다음 A랑 2개랑 B를 묶어버리면 총 동아리 몇 개인 셈? 총 4개인 셈. 이니까 몇 팩? 4팩.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B보다 먼저 발표함 and A, B. 센스를 발휘해봐. 이거 몇 가지일까? 값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값으로 계산 안 해놨거든, 우리 아무것도. 얘의 절반.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따라서 전체 700분의 계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분을 미리미리 하는 게 편하니까 2분의 700 플러스 5P2 곱하기 4팩만 하면 되는 거 보이나? 왜냐면 어차피 2배에서 좀 있다가 그냥 1배 뺄 거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약분하자. 확률이니까 편한 거지. 뭐분의 1 플러스 일단 4팩 7팩 약분하면 7, 6, 5만 남을 거고 5P2가 뭐야? 5 곱하기 4.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1분의 얼마? 약분하지 말자. 42분의 그래 쓸게. 42분의 얼마? 4. 그래야 통분이 머릿속에 편하니까. 42분의 얼마? 25. 15번. 11, 2, 3, 3 A1, A1 100, A2 10, A3, A4 100, A2, A5 10, A6, M2, N초가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있는 상황은 M이 N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당연히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뭐 할 것 같아? 같지. 그렇다는 건 얘만 구해서 빼고 반띵 하면 되겠지. 어제 회 때문에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 이거지. 뭐야, 다 이 얘기 안 했어.
공개일보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이없다. 이걸 직접 했다고? 되게 시원할 텐데. 아, 진짜로? 교집합이 있다고 했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나 보다, 어렵게 보려고. 왜냐면 어차피 학원에서 이런 거 들었을 테니까 똑같이 하면 다들 안 들을 테니까 일부러 더 복잡하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셨겠지. 모르시진 않아요, 당연히 쌤들도. 이걸 모르면 병신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 일부러 하신 거야. 자, 그럼 m이랑 n이 같을 때를 구하고 빼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a1, a2, 3, a4, a5, a6가 같으려면 1이 몰빵 되면 돼? 흩어질 수밖에 2도 흩어질 수밖에 3도 흩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1, 2, 3 갖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얘네가 1과 2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는데 6가지가 있을 때 밑에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 1, 2, 2, 3, 3을 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냐?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6팩 나누기 뭐뭐뭐 2팩, 2팩, 2팩. 물론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지 말래매요 하면서 난 썼어요. 왜? 주어진 숫자를 다 쓸 거기 때문에 괜찮아서야. 물론 여기서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써도 돼. 왜? 어차피 있는 숫자 다 쓸 거라서. 자, 이거 6팩이 얼마더라? 720인가? 나누기 얼만데? 8? 90까지. 자, 그렇다는 거는 m이랑 n이 같은 확률이 90분의 얼마? 6, 15분의 얼마? 1. 따라서 정답은 15분의 7.